지난주에 정말 오랜만에 20대 아가아가한 대학생들을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되게 그 친구들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계속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지 네. 않아요? 그쵸? 혹시 23학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23학번. 네, 올해. 제가 93학번인데. 여러분, 23학번, 20학번이라는 생명체가 이 세상에 있어요. 아가아가들. 네. 아가아가들. 아니, 저는 23학번, 덜덜. 30년. 그러니까요. 제가 진짜 주책맞게 그 친구들을 보고 내가 일찍 사고 쳤으면 너네 같은 아들, 딸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말았어요. 너무 귀여운 나머지. 다신 날 안 부를 것 같아. 아니, 근데 좀 특이했어요. 그 모임을 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인스타 DM으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자기들이 독서 모임을 하는데 하루 멘토로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의심이 많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바로 수락하기에는 제가 좀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궁금한 점 몇 개를 보내니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나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심지어 제 개인 계정도 아닌 제가 책 리뷰를 쓰는 계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인스타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팔로워가 150명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로 DM이 와가지고 그래서 나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리고 뭐 내가 그 책 라디오 그 유튜브 하는 구독자 수도 많지 않고 뭐 지금 이 인스타그램 계정에 팔로워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도 아닌데 나를 독서 모임에 초대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너희들이 독서 모임을 만든 계기가 궁금하고 나는 거기 가면 어떤 롤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강연의 역할인지 아니면 학생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토론자의 한 명으로 참석하는 건지 너희들이 원하는 멘토의 역할이라는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그냥 무턱대고 갈래, 나 안 갈래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인데 너무 구구절절하게 길게 써서 보냈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구구절절하게 답변을 막 써서 보냈길래 돈을 받고 가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정말 멘토의 역할로 와주세요라고 초대하는 거라 그렇게 구구절절 썼길래 그냥 인스타그램에서 검색을 해서 봤더니 마침 북튜브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예전에 라디오 PD 겸 아나운서를 하셨다고 하니 저희에게 좀 알려주실 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기특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치. 그래서 갔었어요. 그냥 그래서 학생들 5명? 5명에 저까지 해서 6명이 홍대에 있는 카페에서 책 한 권을 들고 토론을 하는데 처음에는 막 너무 귀엽고 기특하고 그런 마음으로 갔지만 와, 토론을 하다 보니까 뭐랄까 확실히 독서 모임이라는 걸 하는 대학생들의 생각이어서 그런지 깊이가 남다르더라고요. 서로에게 하는 책에 대한 질문도 날카롭고 와, 정말 이 친구들이 책을 완독했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철저히 준비해 왔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모임은 뭐 학교 안에 동아리 같은 모임이에요? 과 모임이에요? 그게 아니고 어떤 협회에서 요즘은 대학생들이 그 이력서에 넣을 대외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대외 활동을 약간 결성해주는 어떤 민간 협회인가 봐요. 전 또 그게 사입일까 봐 그것도 엄청 찾아봤어요. 혹시나 우리 순진한 학생들 속여가지고 지들 인맥 넓히는 걸까 봐 또 약간 그리고 뭐 이상한 종교단체면 이상한 어떡해? 종교단체면 어떡할 거야. 근데 다행히 그런 건 아니었고 그 친구들이 또 DM 마지막에 보냈더라고요. 저희는 이상한 종교단체가 절대 아니니까 안심하라고. 아니 요즘 하도 이상한 많으니까. 막 이상한 게 많으니까. 네, 그 친구들도 워낙 그런 거 많이 당했나 보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예, 조은님 안녕하세요. 파자마 시스터즈
우리 문희정 마리아에 처음 오셨나 보다. 그런가 응. 보네. 네, 네. 다릅니다. 문희정 마리아는 우리 진영 아나운서와 제가 수다 떠는 방송이에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날 저도 이제 제 인생의 첫 독서 모임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 독서 모임을 그 친구들이랑 하게 돼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했고, 약간 영광이었어요. 지금 뭔가 가장 뇌가 말랑말랑한 야, 생각이 열려있는 그 사회에 푹 찌든 대학교 직장인들 말고 정말 공부하고 책을 많이 읽고 생각의 나래를 한창 펴는 20대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나를 알게 된 계기여서 2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이 친구들이 나중에 어떤 삶을 살지도 되게 궁금해요. 왜냐면은 맞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사실 만났던 사회인들 있잖아요. 선배님들.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선배님들. 그러니까 그때 대학생의 입장에서 그 선배님들을 봤을 때 사실 저도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되게 제가 그렇게 대학생 때 만났던 선배님들이 되게 예뻐해 주셨고 지금의 우리 진영 아나운서처럼 그냥 뭐 이렇게 정말 하나라도 더 얘기해 주고 싶어 하셨고 되게 사랑스러운 눈길로 많이 쳐다봐 주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지, 그냥. 그쵸. 근데 내가 그 나이가 딱 되고 보니까 그분들의 그때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그때 만났던 그 선배님들한테 저 이렇게 살고 있다고 얘기해주고 싶은, 예. 모르겠어요. 저를 그 대학생 문희정을 만났던 혹시 누군가가 기억을 한다면, 참, 아마 그 친구들도, 예, 진영 아나운서도 그 친구들을 좀 기억을 끝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나중에.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그랬다니까요. 오늘 한번 만나고 끝날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오늘 이 순간을 너무 기억하고 싶으니까 실례가 안 되면 너희들 이름을 다 적어가도 되겠니?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얼굴 보면서 이름이랑 이제 뭐 학년이랑 학교 전공 이런 걸 다 적어왔어요.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되게, 와, 그 되게 뿌듯하기도 할 거야, 한 20년 후쯤에 보면. 그러니까요. 예. 20년 후에 그 친구들은 뭐 할지. 근데 아무튼, 와, 다들 학교도 다르고, 전공도 다르고, 신기하다. 네. 인연이 정말 신기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그게 사실, 그 친구들은 이제 멘토 겸 전문가로 사람을 섭외를 하는 건데, 돈을 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누가 많이 허락해 줄까? 승낙해 줄 일이 사실 별로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섭외하기 너무 어렵지 않느냐. 사실 제가 첫 타자였거든요, 그 모임에. 제가 가장 먼저 수락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연락을 200명한테 돌렸다는 거예요. 리스트업을 200명을 해서 1번부터 계속 DM 보내거나 메일 보내면서 연락을 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중에 4명이 선정이 된 거예요. 4명. 200명 중에 4명이요. 그럼 나머지 196명은 다 거절을 뭐 하시나요? 거절을 했거나, 시간이 뭐 안 맞거나, 아예 아니면, 뭐 답이 없거나, 아. 뭐. 아니면 저처럼 인스타는 하지만 DM을 안 보는 사람도 있을 그럴 수 수도 있거든요. 있죠. 예, 그럴 수 있거든요. 예. 그럴 수 있네요. 엔돌피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박은사님이 그 인스타를 가가지고 2, 3학번 친구들 사진을 봤대요. 아유, 2, 3학번답게 어려요. 진짜 애기애기합니다. 애기. 사진 보셨죠? 네, 20살, 20살. 애기. 맞아요. 예. 아이고. 다들 20학번, 21학번, 그리고 거기 유일하게 남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2, 3학번이었어요. 1학년. 아이고, 애기. 1학년인데 가장 생각이 깊어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너처럼 크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너무 쑥스러워 하더라고요. 다른 청년, 얘기 좀 해줘봐. 어떻게 하면 너처럼 크는 건데. 나도 아들이 있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래, 어느 순간 있잖아. 우리가 나이를 먹었다는 게, 아이고, 저런,
예전에는 저런 남자친구 생겼으면 좋겠어. 저런 남편 만나고 싶어 이랬는데 어느 순간 딱 바뀌잖아. 저런 아들내미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저렇게 응. 컸으면 좋겠네. 우리 딸내미가 저러면 좋겠다. 저런 맞아. 딸이 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맞아요. 예, 그게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네. 나이 들었음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그냥 해솔이를 보면은 어떻게 클 것 같은지 보이지 않아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어요, 진짜. 그냥 저는 제가 왜 요즘 이제 학교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아직 이제 학교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알바했을 때 저를 이제 인솔하시던 선생님들이 남아 계시잖아요. 교직원 선생님들이 남아 계신데 그 선생님들이 이제 거의 정년퇴직이 가까운 거야. 올해가 마지막 뭐 내년까지 뭐 이런 이제 연세가 그렇게 되셨더라고요. 깜짝 그쵸, 놀랐어요. 언니가 20대 때 네, 선생님이셨으니까. 교직원 선생님이니까. 생각해보니까 쌤들하고 내가 나이가 한 9살, 막 이렇게 차이가 났으니까, 8살, 9살 차이가 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와, 쌤들 퇴직하신 선생님들 있고, 남은 선생님이라도 퇴직하기 전에 어떻게든 찾아뵈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교직원 선생님들을. 근데, 문득 물어보고 싶은 거야, 선생님 만나면. 쌤, 20살의 문희정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냐고 물어보고. 그러면 쌤들 분명히, 야, 너 똑같았어.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내가 많이 변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되게 많이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 사람은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은 많이 늙었지만, 생각이나 어떤 가치관이나 패턴,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이 아니야, 안 변했어. 그때도 저는 지금처럼 7일내, 8일내 해맑았어요. 막 뛰어다니는, 학교 안에 뛰어다니는 학생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뛰어다니는 애들. 요즘도 그러잖아요, 저는. 똑같았어. 그리고 막 그때도 막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막 이러고 혼자서 막 부릉부릉부릉 하고. 옆에서 친구들이, 쟨 과해. 막 이렇게. 똑같았던 것 같아요. 예. 평화방송 금요일날 가면은 저희 작가분이 저한테 맨날 그러거든요. 평론가님은 그렇게 해맑은 표정으로 독한 말씀 하셔서 전혀 독하게 안 들려요. 표정이 너무 해맑으셔서.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7일내 8일내 해맑게 독서를 내뱉는 스타일이었더라고요. 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해솔이의 지금 해솔이가 그냥 20년 후에도 그 모습이지 않을까. 걱정스러운데, 그러면. 왜? 뭐가? 뭐가? 뭐라고 해야 되지? 제 눈엔 아직 너무 애니까. 네. 근데 말 되게 예쁘게 하잖아요. 남자의 치고는. 되게 예쁘게 얘기하고 조근조근 얘기하잖아요. 네. 요즘 몇 번 싸웠습니다. 이제 진짜 저도 엄청 머리 굴려서 얘기해야 돼요. 나도 왜 이렇게 재밌냐, 옆에서 꿀잼각인데? 제가 한마디를 하면 지지 않고 반론을 제기하고, 제가 그 반론에 반론을 제기하면 또 반론을 제기하고.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가? 응, 제 동생도 자기 아들하고 싸워요. 그렇게. 그래요? 왜냐하면 애들이 이제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요. 자기 의견을 뚜렷하게 얘기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응. 그래서 옛날에 엄마가 무조건 안 돼, 뭐, 이렇게 논리가 없었다면 지금은 애들이 그걸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안 되는 이유를 또 합당하게 한가지 얘기해야 돼요. 일관성 없는 것도 귀신같이 맞아요. 짚어내요. 그래서 엄마 지난번엔 이거 된다고 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내 동생이 기억을, 내가 된다고 했었나? 안 된다고 했었나? 뭐 이러면서. 차분한 성격인가 보네요. 애들은 원래 질문에 질문을 거듭하더라고요. 하셨는데. 그래서 정말 내가 그나마 아나운서라는 일을 해서 참 다행이다. 그냥 왜 평범한 엄마면 속 터질 것 같아? 순간 화날 것 같은 거예요. 화를 못 참고
그만 얘기해! 막 이럴 것 같은 느낌? 질문 금지! 대부분의 엄마들은 그럴 것 같다. 근데 이제 속으로 화를 차면서 그게 아니라. 그래서 약간 인터뷰할 때 왜 그 싫은 게스트 나와도 계속 질문답 해야 하는 것처럼 최대한 이성적으로 말하려고 요즘 노력 중입니다. 이성적으로 말하는. 돌을 닦으며 마음속으로. 아우, 엄마를 많이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네, 요즘. 아주 훌륭한 아들이네요. 네, 예. 인간 전진형의 밑바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네네네네. 그러고 있습니다. 차라리 뱃속에 있을 때가 좋았니? 아이, 그렇진 또 하나요. 아유.